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저번 주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죠. 잠깐 반등하는가 싶더니 급락을 했습니다. 3%, 코스닥 3%는 정말 엄청나요. 지수가 아무튼 안 좋은데 미중시가 금요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저녁에 다시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우리 지수도 다음 주에는 약간 반등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일 수가 있고 완전히 추세 상승을 크게 기대를 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자체로만 보면은 항상 보수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박스권이고 잘못하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신용이나 주식 몰빵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은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랑 전혀 관련 없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잠깐 차트를 보면은 임플란트 차트인데 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그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견고한 흐름으로 올라왔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를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년 매출이 100억대였는데 100억이 아니죠. 1000억이었는데 2019년 1분기에는 1200억으로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60억에서 120억으로 굉장히 상승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2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억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10%에 육박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네이버에서 지난 이제까지의 실적들을 좀 보면 영업이익률이 뭐 9%, 5% 뭐 이 정도 되었는데 10% 가까이 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서. 그리고 컨센서스를 봐도 매출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출은 1200억으로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죠. 당기순이익도 물론 굉장히 증가를 했고 이제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그런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상승인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좀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자세히 한번 좀 보려고 해요. 매출이 총 1290억 중에서 중국 78% YOY로,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 78%가 매출이 상승했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상승을 했고 다른 기타 중국 이외 아시아도 상승을 했습니다. 내수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내수 시장은 어차피 다 성장을 마친 성숙기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 상승 이유는 반품 충당금과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을 했다고 이제 원인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이게 한 5%, 6% 정도 좀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반품 충당금이 1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ဃ갉아먹어서 이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반품 충당금 손실을 전부 다 털어내고 올해는 어떤 그런 매출 채권이나 어떤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어져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위에도 뭐 몇 개 기업이 그 뒤를 달리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7%나 되네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 중에서 5등이니까 뭐 1등 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임플란트 시장이 고령화 수혜주잖아요. 고령화가 될수록 사람들이
치아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치아 개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임플란트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보험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그 임플란트 개수 자체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노령화,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내수가 47%로 아직은 제일 많지만, 중국이 19%로 그리고 미국이 13%로 다른 기업들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이고 덴티움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것도 25%나 되네요. 스타라우마는 22%고, 중국에서는 임플란트 회사들이 그렇게 입지를 잘 다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들어갔다가 많이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화장품 기업들이. 근데 임플란트 사업들은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시장 자체가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이 국가가 주도해서 키우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입지를 아주 굉장히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임플란트 시장이 매년 굉장히 크게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10,000명당 임플란트 식립수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300만 명, 10,000명 중에 600대를 지금 심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이게 앞으로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처음에 3월 2일 날 53,000원에서 그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때 시가총액이 이제 7,500억이었고,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은 차트 자체가 굉장히 지지를 잘 받고 있고, 한번 그 투매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지지선들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기대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기업이 투자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캐펙스라는 것이 어떤 회사에서 그 공장이라든가 어떤 그 유형자산, 물품들을 샀다는 그런 뜻인데, 투자를 했다는 뜻인데, 투자를 이런 어떤 그 제조업에서는 캐펙스를 많이 늘리고 나서 그 투자한 이후에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기에 매출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도 상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런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시점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시기랑 이제 맞물리게 돼요.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하게 되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딱 그런 어떤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도까지 캐펙스가 굉장히 늘어났고, 2018년도부터는 캐펙스가 조금 줄어들면서 FCF가 이제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그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늘면서 기업이 이제 돈을 버는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더 높아지고 좋아지게 된다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모멘텀을 떨어뜨리고 공포심, 투매를 일으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지만, 오르는 기업들은 사실은 계속 오릅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미래 현금 보유가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
단타로 2% 3% 뛰기를 하는 것도 물론은 이제 그거 잘하시는 분은 그것만 열심히 해도 괜찮지만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이 기업이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다고 뭐 바로 하락을 할까요? 저는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뭐 적당한 조정 이후에 정고점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강한 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정고점을 크게 뚫었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당분간 홀딩할 생각이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계속 찾아야 돼요. 어떤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인지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